HLB는 2.79% 상승하며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던 32,100원에서 멀어지며 어느덧 단기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린 37,350원을 거의 정확히 터치하였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나 저항에 대응하는 일봉의 형태로 보나 모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HLB 차트를 분석하면서 저항 라인이 37,35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고가는 37,400원을 찍으며 역시나 해당 구간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37,350원을 가장 큰 거래량으로 테스트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보다는 물량을 체크하면서 워밍업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저항 앞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추가 상승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윗꼬리를 살짝 남기기는 했지만 저항 앞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통계적으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면서 파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지지나 저항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에 발생한 지지나 저항은 새로운 파동이 생성되면 소멸되거나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식의 정석이자 통계가 검증해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파동은 물론이고 모든 주식이론은 단지 주식을 오래 했다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이해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차트 이론을 설파하는 분석가들이 많은데 차트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차트나 주식이론은 수학처럼 100%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한계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 무분별하게 회자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차트나 주식이론은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현재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기에 진작에 사장됐거나 퇴출된 이론이 부지기수입니다. 제대로 된 차트와 주식이론을 숙지하려면 통계를 바탕으로 유의성을 분석한 주식이론서를 탐독하시거나 통계를 바탕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이론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전일 방송에서는 반복적으로 저항 구간을 두드리게 되면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해당 구간을 테스트하면서 추가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37,350원의 저항력은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파를 시도한 횟수에 비례해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이론은 높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트 이론이기에 숙지하셨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유용하실 것입니다. 금일 우리 증시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가 성사됐다는 소식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장막판 미 선물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0.69% 하락으로 마감하였으며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양파는 2월 2일 회원 방송과 무료로 운영 중인 장전 시황 코멘트를 통해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좋을 것이며 다우와 나스닥을 예시하며 코스닥 종목처럼 성장주가 좋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출양파가 성장주의 강세를 예측한 이후 코스피는 4.14%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5.6% 상승하며 완전히 상반된 횡보를 보이며 출양파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선진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오히려 미국 등의 선진 증시보다 선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워렌 버핏처럼 최고 레벨에 올라설수록 지수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황이나 금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수나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수 추종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출양파는 주식 초보자들이 지수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만으로 지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며 주린이에게 인버스를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주식 초보자에게 인버스를 추천한다는 것은 거친 바다 앞에 어린아이를 떠민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인 결정체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를 총동원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지수의 향방인데 차트만으로 지수를 분석하고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차트를 쳐다본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연준의 금리 정책 또한 차트를 본다고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지 반대로 노를 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리한 게임입니다. 초대형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지수 또한 경제 성장률에 연동하며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수 하방에 투자하는 인버스보다 지수 상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의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게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이라는 점을 주식 초보자들은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수와 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분이 지수에 반영된다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 논리이자 주식판의 상식입니다. 기업들은 물가 상승분을 제품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주가 또한 이에 상응하여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투자 이론입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내가 보유한 현금 1억의 가치는 1년 후에 9천만 원이 될 것이며 은행에 넣어서 2% 이자를 받는다면 고스란히 800만 원의 가치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며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HLB 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5월이 다가올수록 공매도 세력들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간암 NDA 신청을 필두로 한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